오늘 또 이렇게 허민 정치 카페 유튜브 예. 출연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여러 현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윤호개인에 대한 얘기나 뭐 이런 현안들이 있었는데 대표께서 일단은 입장 변화가 없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절연의 의제를 올리는 것 자체가 분열의 시작 아니냐. 그리고 서울시장 당연히 경선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네. 장동혁 대표가 이게 일테면 이재명하고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완전히 다른 네. 스타일의 정치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이는 아침에 한 말 뒤집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예. 원래 예. 아무렇지도 않아. 네. 그리고 아니 내가 박정희 대통령 존경한다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아나 봐. 뭐 이걸 뻔뻔하게 얘기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한동훈이나 오세훈이가 그쪽 계열 같아. 근데 장동혁 대표는 다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 발언도 네. 자기는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발언을 어쨌든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직한 정치인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용기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 보세요. 계엄 또는 탄핵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 계엄 해제 그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할 때 본회의장에 갔어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계엄 해제해야 된다고 네. 계엄에 반대한 거예요. 예. 그 팩트를 네. 한 번도 자기가 안 했다고 거짓말하거나 숨기지를 않아요. 맞아요. 나는 계엄에 반대했다. 계엄에 반대했다. 이 그렇죠.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엄에 반대했다. 그럼 이제 계엄에 관해서는 입장이 나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탄핵. 그런데 이게 왜 내란이야? 탄핵은 안 돼. 그렇죠. 난 탄핵에 반대했다. 그래서 내가 한동훈과 결별한 거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비록 탄핵당해서 감옥에 가 있어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지켜야 되고 인간적 의리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나 면회 가겠다. 갔다 오셨죠, 그래서 실제로. 면회 네. 갔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계엄 탄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은 이렇게 딱 이미 나와 있어요. 네. 그거를 그동안 말로 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장동혁 대표한테 윤어게인이냐 저륜이냐 이 묻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 공격입니까? 아휴, 네. 저도 많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네. 우리 시청자들께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저 특히 이제 윤어게인을 외치는 많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개성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뭘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김용태 같은 거 허접한 것들이 마구 그냥 압박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해서 굉장히 짜증은 많이 났지만 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것들의 언론 플레이 때문에 이 정도를 포기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스스로 자진 탈당합니다. 예. 탈당하면서 그 입장문을 내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저는 탈당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정치를 시작해서 탈당할 때까지 딱 국민의힘 한 당만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국민의힘 중에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거의 없어요. 다 여기저기 이제 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인생 전체가 국민의힘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담은 몇 년이건 담은 몇 달이건. 네. 그 당을 떠나는 그 찢어지는 가슴을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문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탈당하는 거니 네. 김문수를 지지해달라. 맞습니다. 나를 밟고 가라 그랬어요. 그 후에 메시지에서 나를 네. 밟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나를 밟고 선거에 이겨달라.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고 내가 산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처절한 절규를 네. 진짜 가슴에 새기셔야 돼. 네. 그런데 그러면 이 나를 밟고 가라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한 말이냐? 아니에요. 나를 밟고 가라고 한 말을 먼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어허.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6.29 선언을 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돼서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네. 그때 이미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체육관에서 그냥 거수해서 대통령이 될
직전에 있었던 노태우 후보가 반대한단 말이에요. 네. 선거하라 그러니까 그걸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하면서 6.29 선언을 마침내 이끌어내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후보를 먼저 설득하고 네. 그리고 당시 야당이었던 김영삼 총재를 설득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역사적 대타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6.29 선언을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지면서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 헌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정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피 한 방은 안 흘렸어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노태우 당시 후보가 그냥 대통령 될 수 있었는데 체육관에서 네. 이걸 선거를 하라고 그러니 막막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잖아요. 네. 걱정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이 노태우 후보한테 네. 야, 나를 밟고서라도 가라. 선거에 이겨야 된다. 네. 선거에 지면 우린 다 죽는다. 나를 밟고서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6.29 선언을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네. 마치 전두환 대통령은 반대했는데 노태우 후보가 결단을 해서 6.29 선언을 이끌어낸 것처럼 아하. 그렇게 연출이라도 해라. 네. 그 다 허용을 해줘요. 실제로 백담사도 그 후에 가잖아요. 예. 네.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안 가겠다고 버텼으면 강제로 보낼 방법이 있습니까? 네. 후임인 노태우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부부가 전두환 대통령 부부가 백담사를 가잖아요. 이건 감옥 가는 것하고 달라요. 사법 처리가 아닙니다. 네. 자발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를 밟고서라도 가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이 40년 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핵심은 뭐냐?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 장동혁 지도부는 바로 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거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고 지휘관이 지금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사건건 야,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 지금 대포 써야 되는데 왜 소총 들라 그래? 이러고 시비 걸기 시작하면 전쟁 못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좀 발단도 전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박성훈 네. 수석이 좀 실언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장 대표가 내란 세력이란 표현을 쓴 적이 없거든요. 평소에. 그 박성훈이의 오보니까 박성훈이를 비판하고 박성훈이를 우리가 징치를 하든지 해야지. 네. 그걸 가지고 장동욱 대표한테 3일 안에 답변하라고 이게 뭐예요? 최후 통첩도 아니고. 아휴,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를 제가 보니까 주말간에 엄청난 우리 자중질환이 좀 있었고요. 내부적으로 안타깝게도. 그리고 지금 그 이른바 기성 언론들이 제일 신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동훈 개파가 제일 신났더라고요. 그럼 신나지 지금. 예, 그러니까 거 봐라. 윤어게인 안에서 서로 이제 지도부랑 지금 싸우고 난리가 났다. 이럴 거라고 하지 않았냐? 이럴 거면 한동훈 왜 제명했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단은 사실 전 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대표가 직접 얘기를 안 하더라도 대표는 단 한 번도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한 적이 없고 네. 우리 지지자들을 향해서 내란 세력 같은 모멸적인 언어를 쓴 적이 없는데 네. 이런 것들이 와전됐다면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자정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게 너무 안 돼서 지금 상황이 커져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만 웃는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네. 이 장동혁 대표가 뭐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장동혁 이제. 대표의 정치를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런데 대표가 된 이후에 장동혁의 정치는 우리가 똑똑히 매일매일 보고 있잖아요. 예. 자, 24시간 필리버스터 그거 꼼수로 안 했잖아요. 못합니다. 진짜 예. 그 FM대로 하잖아요. 하려고 해도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예. FM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또 8일간의 단식 투쟁 그야말로 FM대로 하잖아요. 맞아요. 자, 이런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고 나서 돌아서 갖고서 절윤 어쩌고 저쩌고 내란 세력 어쩌고 아무리 하라 그래도 목에 칼이 들어가도 그렇게는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발언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네. 저 좌파들도 그렇고 저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 그다음에 한동훈 똘마니들은 제가 뭐라 그런 거를 장동혁 대표한테 책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장동혁 대표하고 당 네. 대표 당선된 이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뭐라 그런 것을 장동혁 대표한테 책임지라고 그러고 막 네. 엮어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대변인이 한두 명입니까? 박민영 대변인도 대변인이죠. 그러니까 대변인 지금 몇 명이에요? 미디어 대변인 포함하면 일단 10명 넘습니다. 근데 당 대변인이고 원내 예. 대변인은 또 따로 있죠. 따로 있습니다. 아니, 한 20명 좀 돼요. 이런 대변인들이 자기 말하는 게 자기 일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어떤 거는 네. 뭐 뉴스가 되기도 하고 오차 범위가 있죠. 근데 예. 좌파들이나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은 이렇게 우리 자유우파 진영을 틈을 벌리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들은 절대 안 놓쳐. 맞아요. 맞습니다. 작은 거라도 끄집어내가지고서 막 악마적 편집을 하고 뻥튀기 해갖고서 싸움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놀아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네. 근데 전 차라리 그런 생각도 네. 들더라고요. 선거 때 이렇게 싸웠으면 진짜 큰일 났을 건데 네. 우리 선거 전에 좀 예방주사 맞고 간다. 저는 좀 긍정적인 좀 생각도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한번 사태를 겪으면서 장 대표의 또 진심도 한 번 더 확인을 한 거고 또 우리가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도권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좀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네.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한 얘기를 왜 안 하냐라고 네.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사소한 거 다 일일이 얘기하면 또 언론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대승적으로 사실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성 지금 결정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핵심이죠.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면 내란죄 관련된 모든 이 사법적인 절차는 무효화가 되지 않습니까?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장덕 대표께서 직접 변론하겠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선거 공정선거를 위해서도 보니까 문제가 진짜 많더라고요. 단순히 선관위만 문제가 아니라 지역 선관위는 아예 국정감사 대상도 아니더라고요. 예. 선관위 무슨 가족 경영 문제, 선거 때 지금 선관위 직원들 다 여행 갔습니다. 네. 다 연가 쓰고 지금 출산휴가 쓰고 선거 네. 있는 때만 이것들이 여행을 다녀. 그러니까요. 이거랑 사전투표제 폐지하겠다 이거 장독 대표가 직접 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선관위 자체를 국회 감사 대상으로 독립기관이 아니라 네. 감사를 받는 대상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법안 우리 국민의힘 전원 명의로 발의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이 분노를 사그라뜨리게 만드는 그런 감정의 호소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뭘 했느냐를 따져보면은 네. 아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못 알려드린 것이 아닐까 네. 이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선 더 대변인의 말 한마디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 자유파가 난리가 난다면 예. 지금 우리 박명 대변인이 대변인답게 이제 조곤조곤 이런 일 했다는데 이런 일 하나하나가 예. 이런 작은 이 말 하나보다 10배, 100배 중요하잖아요. 네. 아니, 그런 걸 갖고 우리가 진짜 난리 나듯이 이걸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저희 우리 자유파 진영의 뭐 유일한 채널이 우리 자유파 유튜버들인데 네. 우리 자유파 유튜버들 저부터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박사 우리 마지막으로 네. 민주당 얘기도 조금 그러시죠. 해볼게요. 예. 민주당이 사실 우리 당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이른바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게 엄청 일촉즉발인 것 같은데 심지어 최근에는 정청래 대표가 전준철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장동 변호 그리고 이제 예. 그 불법 대북 송금 변호에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그런 증언을 계속해서 해왔던 사람을 예. 특검으로 추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떻게 느꼈냐면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피고인. 그래서 당신 피고인이라고 하는 걸 명심해라. 전 정청래가 일종의 그런 뭐랄까요? 좀 선언적인 경고장을 좀 날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준철이를 네. 추천한 이성윤이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검사장 출신이죠. 이성윤이가 이 전준철이의 그런 이력을 몰랐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정청래는 몰랐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냥 다 알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박민현 대변인 말씀대로 이거는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 같은 그렇죠. 거를 건드린 거거든요. 피고인이잖아. 그러면 정청래 입장에서 얼마나 당했으면 이 이재명의 영린을 건드리는 이 짓을 했을까? 지금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엄청 네. 당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게
꼭 드러나는 것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는 게 90% 이상입니다. 저는 이재명이 쪽에서 정청래를 옥죄이고 죽이기 위해서 온갖 짓들을 다 하고 있고, 특히 김어준이가 정청래 뒤에 있다고들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김어준에 대해서도 엄청 강한 압박이 다양한 형태로 지금 공격을 가고 많이 있을 해요. 거라고 김어준 생각하거든요. 버리자는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그러면 네. 여기서 이것들이 반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짜고 치는 건 전혀 아니고 진짜 이거 진검 들고서 설치는 이런 국면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일이 내일 벌어져도 아무렇지 전혀 놀랄 일이 아닐 정도로 진검 싸움 하고 있다.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네. 근데 조금 더 지켜봅시다. 이게 예. 좌파 것들이 이러다가도 마지막에 이거 큰일 났다 싶으면은 저 좌파 원로 하고 있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야 원탁회의 펼쳐라. 그러고서 이것 저거 불러다가 뭐 다 조율도 하고 네. 조정도 하고 야단도 치고 막 이러는 그 전통이 있어요. 봉합, 긴급 봉합을 하죠. 예, 네. 예, 그래서 아직 이런 좌파 그 원로들이 아직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네. 그 상황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도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 김병기 원내대표 대표적인 친명계인데 한 달 만에 날아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인 1표제 기어이 정청래 원하는 대로 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합당 관련해서는 여러 감론을박이 펼쳐졌던 것 같아요. 뭐 이현주, 뭐 강득구 같은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뭐 사과해라, 뭐 독단적인 의사결정하지 마라, 막 난리를 치면서 뭐 노려보고 싸우기도 하고. 이게 예. 저 좌파들이 싸움을 하는데 네. 이 수위가 좀 있어요. 네. 이게 서로 먹을 것 갖고 달려들 때는 예. 서로 나눠 먹기가 가능해요. 네. 예, 아니 뭐 내가 한 자리 줄게, 너도 그럼 이 자리 가져. 이게 조정이 되는데 네. 미래 권력, 이른바 대권을 가지고 싸울 때는 양보가 없죠. 아, 맞죠. 근데 이게 합당이라고 하는 게 묘하게 차기 대권 구도와 관련돼 있거든요. 좌파들 네. 중에는. 그러니까 이 조국이라는 자가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오는 순간 이게 김민석이가 독주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눠 먹기가 불가능한 이 대권을 둘러싼 권력 투쟁적 성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이가 직접 나서서 정청래 쪽을 박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식의 아주 심각한 수준의 권력 투쟁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네. 저렇게 노려보더라고요. 쌀벌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재명 입장에서 최근에 저는 좀 놀란 게 경로했다라고 하는 사실 예.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합당 얘기 나오고 이재명이 경로를 했다. 근데 이게 당원들한테 나 이만큼 화났으니까 정청래 좀 막아줘. 나 지금 화났어. 이거 나 반대야. 라고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재명이가 지금 하는 저 발언들 있잖아요. 예. 특히 당과 관련된 발언들은요. 바로 그 공무원 정치개입 금지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당무개입. 그래서 지금 저것들이 뭐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어요. 워낙 지금 다급해졌어요. 네. 내부 권력 투쟁이. 예. 그래서 좀 지켜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그래서 민주당은 싸우는 것도 쌀벌하고 봉합하는 것도 극적이고 하여튼 정치를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지금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6월에 그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은 민주당이 비대위로 안 가고 바로 전당대회 준비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예.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재명이 사실 그 당대표 연임할 때랑 대권 나갈 때도 그게 논란이었잖아요. 당권과 대권이 같이 갈 수 없는데 예.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게 맞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청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기면은 모든 게 다 붙여져 버려요. 왜? 그러니까 정청래 본인이 합당이고 뭐고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본인이 최고위부터 이게 룰까지 다 그러니까 세팅해버리고 이재명 네. 권력이 정청래한테는 넘어가는 거고 네. 민주당 아버지가 이재명에서 정청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 이제 아니 근데 이재명 근데 정권 그럴 일은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길 네. 텐데 뭐.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재명 쪽도 내심으로는 정청래가 너무 많이 이기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적당히 잘하는 거를 바라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예. 지금 이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과 네. 한동훈 똘마니들은 국민의힘이 지기를 바라고 막 고사까지 지내려고 그렇죠. 해요. 뭐 그래야 장동 체제를 끌어내릴 수 있으니까. 네. 똑같은 정치 권력 투쟁적 측면에서 이재명 세력은 지그들이 지방선거에서 져서 자기들이 손 안 대고도 정청래 세력을 날릴 수 있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일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양쪽 다 그런 의미에서 이유는 다르지만 비슷한 양상입니다. 네. 실제로 이게 친명계에서 벌써부터 좀 세모의리를 하고 있다. 70명 정도. 엄청난 규모예요. 사실 우리 당 의원이 107명인데 민주당에는 특정 개파 모임이 반정청래로 70여 명이 결집을 했다. 또 이제 이런 얘기. 집권당 이것들이 집권 세력이잖아요. 네. 집권 세력에 70명이 모였다. 이미 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저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죠. 이게 뭔가 같이 간다는 느낌보다는 분화되고 있다고 하는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는 저게 어쨌든 정권 탈취해 갖고서 아직 6개월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저게 170이면 170명이 전부 다 이재명 계보여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게 지것들 기껏 모았는데 7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명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맛이 갔다는 신호입니다. 이거 나중에 민주당이 사실 200석만 확보하면은 뭐 개헌도 할 수 있지만 제2요구권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지금 뭐 조국당 합치면 한 190석 정도 되는데 국민의힘이 한 10석만 빌려주면은 이재명 제2요구권 무력화하고 뭐 특검이고 뭐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만 배신자들이 집단적으로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예. 저것들도 극한적인 권력 투쟁으로 가면 네. 차라리 이재명 날리고 뭐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이자들은 할 수 있어요. 네. 민주당의 어떤 상황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 네. 저희 이제 지방 자치단체장들, 광역단체장들 출마 선언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고, 네. 이제 당원분들께서도 판단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이번에 좀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 콕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좀 어떤 방향성과 네. 어떤 당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과 그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네. 당에서 여러 차례 또 장동혁 대표도 여러 차례 네. 또 나경원 그 기획단 위원장도 여러 차례 그렇죠. 얘기했는데 첫째 자유파의 정체성, 이념적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네, 이념 왜냐하면 정체성. 체제 전쟁하고 있다고 장동혁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종북주사파 북한 김정은 집단과의 체제 전쟁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우리 자유파로서 이념적 정체성이 분명해야죠. 예. 그거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구의원도 그렇고 시장군수 도지사가 다 그래야죠. 네. 이념적 정책이 분명해야 된다. 두 번째는 비록 시장 군수 뭐 지역 살림 산다 그러더라도 싸울 땐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 이재명이 저거 보세요. 성남시장 할 때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 해갖고 여기까지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 살림을 사는 시장 군수 도의원들이라 하더라도 투쟁할 땐 투쟁해야 돼. 그 투쟁력이 있냐 없냐. 싸울 줄 알아야 된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자치단체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지방 행정 능력이나 뭐 경영 능력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두 가지만 강조할게요. 첫째는 자유파로서의 이념적 정체성이 확실하냐? 네. 투쟁력이 있냐? 예. 싸울 때 싸울 수 있냐? 이 두 가지를 저는 제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골드에서 신년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멸콩TV에서는 환신골드 2+1 구매 고객에게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7년 전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집필하신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한 박정희 전집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1과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게 무소불위란 네. 말을 이렇게 야당 대표한테 써야겠습니까? 칼날이 뭐 본인을 다시 향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명절 박상에 있어요. 악취가 어쩌고 저쩌고 네. 뭐 별의별 악담이 다 있었는데 손수조 대변인 네네. 방금의 기자회견과 백불 장면 다 보셨잖아요. 네네.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평론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상했던 말들을 했다. 음. 네, 결국은 이제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동 사진 박제하라고 누가 시켰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시켰습니까? 왜 이거를 장동혁 대표를 탓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저는 안 되고요. 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지도부 탓, 이 모든 것이 장동혁 대표의 탓이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본인이 할 말만 했고요. 역시나 기자분들, 언론께서 궁금해하는 사항들 아마 백불을 받았다면 기자 질문을 받았다면 아동 사진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질문도 안 받고 예, 그냥 내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전체적인 과정 백불도 안 받고 한동훈이 옆에서
그냥 저렇게 같이 있을 거면 도대체 뭐하러 왔나라는 생각을 기자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저렇게까지 우리 여기 뭐 국민의힘이 뭐 독재적이고 뭐 무소 부리고 나쁜 당이면은 한 친한 게 모아서 탈당을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왜 여기 구태여 기어 들어가서 아니 그냥 버티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한동훈도 왜 따로 살림 차리면 되는데 왜 굳이 다시 돌아온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질척거려요. 좀 다들 그냥 친한 게 싹 정리해서 나가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아니 내부 총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동안 진짜 모래주머니 정말 모래주머니 차고 수십 개 차고 달리는 그 장도혁 대표의 마음을 일이라도 정말 이해했느냐. 그리고 그동안 내부 총질할 때 배현진 뭐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한 사람이 배현진인데 인제 와서 뭐 자기 징계 받으니까 이 당은 나쁜 당이다. 뭐야 그동안 내부 총질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자기 길을 가던 장도혁 대표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친한 게. 네, 말씀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배현진 의원 이 당원권 정지에 대한 소식과 기자회견까지 현장으로 보여드린 저희 멀콩 라이브 11,000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자회견 생중계 기획을 장해찬 최고가 했습니다. 정말 아니 얼마나 순발력이 좋습니까? 전 그리고 이게 이렇게까지 히트할지 몰랐어. 대단한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보셔야 네.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현장인지를 알아야 네.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들으니까 네. 더 열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멸콩TV 근데 지금 좋아요는 아직 7,000개가 안 되거든요. 11,000명이 보면 저희는 10,000명 좋아요 채우는 게 늘 목표이기 때문에 잊고 계신 분들 좋아요 누르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배우님도 좀 도와준 게 이게 이제 2-30분 동안 계속 기자회견 했으면 우리도 이제 중간에 끊어야 되는데 깔끔하게 그냥 백브리프도 안 하고 떠나버렸잖아. 저게 뭐냐면 응.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 그렇죠. 정말 당당하면요. 네. 여러분 저도 최고위원 할 때 총선 출마할 때 저 소통관에서 네. 기자회견 참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회견장 밖에 나오면 그 파란색 배경 있잖아요. 네. 거기가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기자들 질의응답 받는 장소예요. 네. 소통관 안에서는 준비된 회견만 하는 거고. 근데 사실 핵심은 뭐냐? 백불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네. 거기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도 제명당하고 그걸 못했어요. 배현진도 한동훈까지 왔는데 그걸 못했어요. 이건 뭐냐? 질문을 받았을 때 할 말이 궁색하다는 거예요. 네. 두 가지가 궁색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동 사진 올린 거 아동한테 사과했냐? 그렇죠. 잘못한 거 아니냐? 여기에 답변할 말이 없는 거고. 두 번째, 그럼 이제 어떡할 거냐? 가처분하는 거 말고는 할 말이 없는데 그 가처분이 통과가 되겠냐고요. 저 백불 기자회견장에 있는 기자들 대부분이 장도혁 대표 반대하는 쪽이 더 많을 거고 배현진한테도 동정적일 텐데 불구하고 그런데도 기자 질문을 받지 않았다. 뭐야? 할 말이 아예 진짜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요, 뭐 개파 이런 얘기 다 그냥 있고, 그다음에 호불호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그냥 윤리위에서 오늘 배현진 국회의원이 당원권 1년 정지, 그걸 심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왜 받았냐? 아동 사진을 예, 자신의 SNS에 박제한 건으로 그것으로 윤리위에 이제 징계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말이 한마디 없는 기자회견이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죠. 예, 이건 본인이 그냥 하고 싶으면 엉뚱한 말만 지금 하고 간 거거든요. 그리고 기자들에게 백불을 받으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인지상정이에요. 예.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유금원 예, 입에서도 지금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뺐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 한동훈 씨가 현장을 왔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같이 한 것도 아니고 네. 예 백브리핑을 뭐 같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온지 안 온지도 모르게 우리도 못 찾았어.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온지도 안 온지도 모르게 그냥 갔어요. 나는 그 윤사마 같은 하얀 목폴라 보고 알았잖아. 뿔테 안경과 요즘 세대에 그 윤사마 스타일로 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 보고 윤사마 짝퉁이다. 그렇게 알았지. 안 그랬으면 몰랐어, 우리도. 이게 원래 한동훈 씨가 왔으면 같이 서는 그림으로 왔겠죠, 아마. 예. 근데 30분 동안 티격태격. 옆에 서냐, 안 서냐. 이걸로 엄청 이제 또,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옆에 안 서는 걸로. 너 옆에 있으면 다 죽어. 근데 배현진 저 결기로 한동훈한테 이제 네가 사과하면 다 우리 해결된다라고 이런 결기로 좀 사과를 요구했으면 또 좋았을 텐데, 왜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거야? 그럴 그릇이 못 되죠. 한동훈은 사과 요구를 받는다고 사과할 그릇이 못 되고요. 이 기자회견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슈퍼챗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레이시님 응원 감사드리고요. 호시절님 사고치고 내뺐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제가 특정 단어들은 일부러 약간 순화합니다. 두 메이드 어스님은 믿음직한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이제 좀 똘똘 뭉칩시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부자나라님은 한동훈이 기자회견 못한 이유 나 때문에 징계된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뭐 개파 때문에 징계된 게 아니라 아동학대 사진 때문에 징계된 거니까 와서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죠. 네. 그리고 예삐거북이님이 예찬님 돌아오니 반갑습니다. 우리 그동안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의 상처나 이런 것들은 다 보듬고 가고 토닥토닥 해드려야 네, 돼. 네. 우리 하나로 뭉쳐서 오늘 결론을 봐도 알잖아요. 장동혁만한 대표감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는다고. 네, 중심으로 뭉쳐야 그리고 됩니다. 앞으로도 장동혁 대표가 6월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속상하고 서운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거를 이겨야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완전히 무시받고 말도 안 되는 법안 다 통과시키고 있는 이 국회 현실에서 우리가 장동혁 대표 밀어주고 선거 이기게 못 만들면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동훈 비대위에 들어오지 말란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배현진 국회의원 오늘 징계받은 이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 선거 뭐 포기한 거냐 이런 식으로 마치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면은 더 좋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한지아 의원 역시 이번 이 징계가 서울 선거 패배의 씨앗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란 듯이 더더욱 서울시에서 더 힘을 내고 더 똘똘 뭉쳐서 선거에서 정말 이게 압도적으로 또 이제 우리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저기서 뜨거 할 겁니다. 우리 없어도 더 잘 되네. 네, 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우리가 있겠다. 그걸 증명해야 되는 거죠. 예, 네. 예. 김정혁 전 최고위원이 뭐라 했냐면 윤석열 부부와 장동혁, 뭐 이호선 역사는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확실한 거는 김정혁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이 안 됩니다. 존철 살인. 네, 여러분 이래서 그 뭐라고 하죠? 이 이탈한 분들이 더 무서워요. 그쵸. 네, 배신, 원래 배신자가 더 무섭다 그런 거죠. 배신자라기보다는 네. 탈북한 분들이 북한 진짜 싫어하잖아요. 아 그렇죠. 탈환했거든요. 탈환. 네, 그렇죠. 탈환했기 보신 때문에 분들. 네, 전향하신 분들이 네. 더 무섭다. 전향한 분들이 더 세고 무서워요. 더 저격을 이제 하실 수 있는. 아니, 안 그러면 조금만 애매하게 말하면 너 아직도 전향 안 했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명 다 받고 징계 다 되고 나서야 저런다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네,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서민 교수님은 본인이 직접 자의로 막차에 올라탔다. 그럼 막차야 막차. 내 뒤에는 다 살았어. 기회주의자야. 내 뒤에는 다. 나만 막차. 이- 아 근데 나 이 심정을 아는 게 이준석을 겪어봤잖아. 네. 겪어보고 학을 떼고 돌아섰잖아요. 아. 겪어보면은 더 잘 알아요, 사실. 예. 막차를 탔다. 막 잘났다. 수조 대변인도 그렇죠. 네. 아유.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너무 네. 잘 압니다. 예. 자, 이 와중에 우리 장동혁 대표는요. 그 구태한 귀성길 인사. 남들 다 하는 것보다 네.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쪽박총 보육원에서 오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 사진을 보면 굉장히 봉사활동하는데 밝게 웃으면서 원래 장동혁 대표가 웃을 때 정말 온 얼굴로 다 웃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입도 웃고 눈도 웃고 막 저 사진도 있고요. 실제로 오늘 급식 그 배식 봉사하는 사진 보면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식판을 드리는데 네네. 본인이 그냥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게. 오랜만에 너무 그냥 마음이 편한 모습. 네. 예. 그런 약자와의 동행 행보 네. 보여주고 있는데 친한 게 너네가 뭐라 하든 너네 어차피 백브리핑도 못 하잖아. 뭘 할 건데 같이 할 거면 해. 나는 봉사활동하고 낮은 데 챙기면서 정말 이 어려운 곳에 있는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행보 아닙니까? 대변인이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제가 봉사활동? 장동혁 대표를 한 7년 전쯤에 예전에 대전에 시당위원장을 하시던 시절이 있었어요. 되게 오래 전부터 예,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원외에 계실 때 이제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손수조 TV라고 저도 유튜브를 작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러 이제 출동을 했어요. 대전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영상 거기도 지금 있는데 너무 웃기신 거예요. 판사 출신의 정치인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갔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원래 개그캐로 유명해요. 개그를 또 그 개그가 저에게 완전 취향 저격인 거야. 그러니까 인터뷰를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제가 막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되게 재밌으시죠. 저거예요. 또 그렇네요. 예. 근데 저 때도 장동혁 대표가 그때 얘기하시던 이제 이야기들이 결국은 청년들을 많이 좀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 그다음에 진정성 이야기들. 그러니까 지금이나 저 때나 사실은 이야기하는 워딩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저렇게 뽑았잖아. 찐이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 저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개그 욕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개그 욕심이 있으신 분이고 이번에 단식을 하시고 나서
병원에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셨을 때 제가 또 병문안도 갔었는데 너무 아파서 목소리가 안 나와 힘들어서 근데도 개그를 하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사실 재밌으신 분이에요. 근데 당대표 하시면서 지금 너무 좀 이제 딱딱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따뜻하고 재밌으시고 유쾌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약간 그 표정이 나오시더라고요. 저기 쪽박촌 가셨을 때. 저 이제 봉사하시는 모습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잠깐 우리가 이제 언급했지만 한동훈 옛날에 이제 그 뭐 환경미화원 그 봉사 갔을 때 그 환경미화원들이 뭐 너무 잘생겨서 보고 싶었다 뭐 이딴 식의 그 팻말을 들고 있었죠. 누가 봐도 정말 한동훈이 쓴 것 같은 그런 팻말을 들고 있던 그런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자기 홍보가 어느 정도 뭐 그 예상을 하는 거지만 그건 너무 노골적이잖아. 어떻게 한동훈 칭찬하는 그런 팻말을 전부 그 나이 때 아저씨들이 도저히 썼을 것 같지 않은 그런 팻말을 들고 응원하는 그 모습. 이게 뭐냐? 이거 진짜 이게 한동훈이야.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잖아. 토크 콘서트 이미지 사진이 이거. 딱 이러고 이상한 정말 무슨 조인성이냐고. 저 사진. 여러분 저 중년에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보고 싶어 미치는 줄 저런 걸 직접 써서 들고 있었겠습니까? 저게 환경미화원들 욕먹이는 일이지 저게 뭐 하는 짓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들러리 세우는 거죠. 잘생겼다 한동훈 저거를 진짜. 들고 계신 저분이 썼겠어요 저거를? 저거 들면서 얼마나 자괴감 느끼겠어요. 저게 뭐야 저게. 저게 권력자가 환경미화원분들 반강제로 들러리 시키는 거지 저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좀 저런 거 좀 있으면 말리지. 이게 뭔 짓이냐고. 왜 아무도 한동훈한테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 진짜 독재자는 한동훈이야 사실. 좀 대비가 되는 모습이고요. 네. 저는 제가 최근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아우 너무 훌륭하시죠. 이번에 일본도 다녀왔지만 그 전 총리 이시바 시게루가 소위 말하는 중도 개혁 보수의 상징이거든요. 그때 자민당 지지율이 24%로 최저였어요. 근데 다카이치 사나에가 강경 극우라고 하더니 등장해서 선명하게 시원시원하게 특히 중국을 상대로 할 말을 다 해버리니까 그랬죠. 네. 그리고 미국과 잘 지내니까 맞습니다.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서 80% 90% 지지해줘서 이번에 300석 넘게 먹었어요. 압도적인 역대급 의석수를 가져갔죠. 우리나라로 치면 200석 넘게 먹은 거예요. 맞습니다. 개헌이 개헌을 가능한. 할 수 있는 가능한. 네. 그래서 그리고 뭐 해산시켜버리고 초강수를 던져버리잖아요. 우리가 정치 철학 노선 이념적으로는 다카이치 사나이의 그 같은 뚜렷한 행보를 따라가야 되고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한테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굉장히 인간적이래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젊을 때 방황할 때 막 폭주족도 하고 맞습니다. 뭐 호스티스도 하고 되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대. 보통 일본이 네. 정치 명문가들이 좀 정치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반 그냥 성인 맞아요. 가족에서 자랐다. 잡초처럼 큰 거죠. 그렇죠.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흑수저의 흑수저였던 장동혁 대표와 비슷하다고 보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한테 저 사람 명문가 귀족이 아니라 친근하게 편안한 아줌마처럼 다가가는 게 매력이었대요. 여성 지지율이 높은데 우리 장동혁 대표가 진짜 흑수저 중에 흑수저잖아요. 도시락 2개 싸들고 맨발로 학교를 그렇게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치 노선으로 다카이치 사나이를 따라가는 것만큼 그 인간적인 모습 오늘처럼 저 쪽박촌에서 봉사활동할 때 나오는 그 장동혁의 밝은 미소 이런 부분들을 더 인간적으로 이제 좀 많이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겪어보시면요, 진짜. 여러분. 정말로, 인간미가 철철 흐른다라는 맞아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실 때 장동혁 그 당시 시당위원장이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 응원하려고 대전에서부터 서울까지 뚜벅뚜벅 국토대장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구간을 그때 같이 걸었었는데 네. 이분이 어떤 식으로 또 FM 스타일이냐면 저녁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숙소까지 차를 이제 타고 이제 숙소까지 가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그 숙소에서 다시 시작을 하면 되는데 다시 저기 차 타고 다시 여기 밥 먹을 식당으로 내가 다시 가죠. 멈춘 지점에서 다시 간다. 다시 식당으로 다시 가죠. 누가 안 봐도 안 속인다. 아니요. 이분은 와. 찐이야. 그 거기서 다시 뚜벅뚜벅 걷는 거예요. 단식도 제대로 했잖아.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가 옆에서 다 봤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는 의학적으로 20일 동안 단식하는 게 불가능하거든. 근데 보온병. 아니 의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저 근데 그러니까 너도 5일 이상 굶으면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위험했어요 진짜 정 맞아요, 대표. 맞아요. 근데 어쨌든 보니까 우리 손수님이 친장 인사네 정말. 제가 아, 팬입니다. 그냥 아니 개인적으로. 7년 전부터 인연이 있어서 네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장자랄. 장자랄. 그분의 인간적인 매력, 우리 부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인간적인 매력에 사실 빠진 거죠. 이분은 정말 인간적으로 약간 다가와지는 그 사람이 괜히 미운 사람이 또 있고 한 모모처럼 약간 뭐 주는 거 없이 미운 이런 사람이 사람들이 있죠. 있고 네. 정이 안 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막 이렇게 정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캐예요, 그 캐릭터.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어필했기 때문에 10%도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때 10%도 안 되는 지지율에서 결국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진짜. 아무도 지지하지 않나. 그러니까 언론의 뒷받침 아무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이겼잖아요. 당원들만의 지지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뽑았으면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네. 주은혜님이 제가 안 보이길래 또 말을 잘못해서 징계했나 걱정했다. 여러분 제가 그럴 일도 없지만 징계를 당해도 멸콩TV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럴 일 없고요.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 일본 출장이라고 소개는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루도 빼먹지 마시고 5시 반에 멸콩 라이브를 보시면 제 소식이나 근황을 누구보다 빠르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당내 현안 여기까지 한번 쭉 10,000여 분과 함께 짚어봤고요. 이 좌파들 자기들끼리 자중질환하는 소식도 조금 전해볼게요. 여기 난리 났어 지금. 김어준 유튜브 구독자가 2만 명이 감소했대요. 지금 둘로 나뉘어져가지고 서로 막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정청래 대표가요. 초선 의원들 모아놓고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딴지일보 민심의 바로미터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 이재명 탄핵. 이재명 탄핵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막 서로 지금 물고 뜯고, 예. 문재인 어게인 지금 있고, 문 어게인이 한쪽에서는 되고 있고, 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명청대전이 정말 장동혁 대표가 기가 막히게 잘 이용한 게 오차는 안 갔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원래 야당 대표 안 와? 그럼 우린 더 좋아. 여당 대표랑 밥 먹자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뭐야 장동혁 대표 안 온다고? 야 청래야. 아, 너랑 밥 먹기 싫다. 너도 오지 마. 이게 되게 공개적이고 심각한 모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 오찬을 간 거 안 한 걸로 뭐 이해득실을 막 분석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청래를 완전히 속된 말로 엿먹인 거고. 맞습니다. 저 명청대전이 심각하다는 걸 만천하에 드러낸 정치적 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늘 주작하는 게 언론의 보도인데, 언론은 우리 국민의힘 국민의힘 그 친한계에 대해서는 보도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 내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보도를 많이 안 해요. 근데 진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 권력과 차기 권력을 노리는 애들하고 이 싸움 이게 훨씬 더 재밌고 그리고 실제 싸움도 정말 치열한데 불구하고 이걸 좀 많이 다뤄줘야 되는데 마치 국민의힘만 자중질환 있는 것 같잖아요. 난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이제 명청 갈등이 뭐 사실은 굉장히 격돌하는데 언론에서 많이 안 다루니까 많이 모르시는데 사실 이번 이제 청와대 오찬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살짝 빠지면서 그러면 사실은 원래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는 뭐 굳이 이런 자리 아니라도 자주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오히려 안 만나버렸어. 예, 안 만나버렸어. 더 드러나 버렸어요. 그 그러니까. 싸움이.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부부 싸움 해놓고 화해하는데 옆집 아저씨 왜 부르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옆집 아저씨가 빠져서 두 부부 오붓하게 시간 보내라고 했더니 아이 안 만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혹시 이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탄핵 발의하면은 혹시 저 민주당 좀 도와줄 건가요? 탄핵도 가능하겠는데 그럼 지금 그런가? 민주당에서요. 네.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을 하는데 절반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 그것도 네. 웃기더라고. 다 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반은 뭐냐? 만약에 우리 개인적 상상력을 말씀드리면 탄핵 소추안이 만약에 올라온다. 네. 그럼 그 절반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네. 최근에 상권 분리 위반도 있고 당무 개입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탄핵할 게 한 57가지 정도 되는데 진짜 한번 할 만하네 이 정도면. 자, 우리가 지방선거를 이기고 이재명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되면 네. 지금은 이재명 탄핵 끌어내리는 게 다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네. 결국 선거를 통해서 제1야당이 여당을 압도하게 되면 네. 윤석열 정부가 내내 고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이상으로 돌려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이겨야 되고 다음 총선 장동혁 대표의 혁신공천으로 물갈이 공천으로 싹 쓸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또 우리 많은 지지자분들이 또 혹여나 마음 다친 지지자분들이 계실 거 굉장히 노심초사 걱정이 되는데 정말 토닥토닥 좀 마음을 이렇게 좀 만져드리고 싶다는 말씀 좀 이 자리 빌어서 드리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는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좀 따뜻하게 이제 안아주면서 결국은 지방선거 그 승리의 길로 이제 가는 게 이제 남았어요. 지금 대한민국 자유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풀뿌리 지방선거까지 우리가 지금 무너지게 되면은 정말 이거 마지노선이에요. 보세요, 네. 대변인님. 오늘 송영길 동봉투랑 정치자금이 2심이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저들은 지금 자기들끼리 짝짝꿍하고 송영길은 아예 소나무당을 해체한대.
그리고 돌아오겠다. 그리고 그냥 개인으로 민주당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자기 어려울 때 도와준 당, 합당 피곤하니까 다 해체야. 난 민주당 돌아간다. 그 개항 또 나오겠다는 거야. 저들은 이렇게 송영기를 무죄까지 주면서 하나로 뭉치고 있는데 우리가 약간의 생각이나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지선 전에 장동혁 대표를 흔들고 비판하고 해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 심각한 사항, 우리 서민 교수님이 부산 경찰청 관련해서 한 2분 정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아, 네. 이제 엄성규라는 사람이 이제 부산 경찰청장이 된 게 아마 작년일 건데요. 이분, 네. 이제 경찰청장 승진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 뭐라고 보도했냐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한 경찰들 다 밀려나가고 이제 새로 이제 이재명이 뽑은 사람이 된다라고 이제 해서 엄성규는 어쨌든 이재명이 뽑은 사람 말이에요. 부산 경찰청장인데. 근데 이분이 최근에 대기 발령이 됐어요. 왜 그랬느냐? 그 계엄 당시에 어떤 이제 그 내부 직원이 계엄은 위헌이다라는 그런 글을 올리니까 이분이 뭐라 했냐면 이 직원을 불러서 야, 공무원은 정치 중립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마라라고 질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분이 경찰청장 되고 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인간들이 찔렀겠지. 얘 안 된다. 얘 내란 세력이다 해갖고 찔렀겠지. 그래서 결국 대기 발령이 됐어요. 근데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계엄 그 당시 계엄이 완전히 그 지금 뭐 위헌으로 입증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찰청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그거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올렸다고 내란으로 하고 뭐 단수한다고 내란으로 하고 그리고 뭐 어떤 군사령관도 마찬가지죠. 뭐 사성 장군이 계엄군 나가 있는 사람 계엄군 뭐 계엄 때문에 나가 있는 그 사람들 사실 왜 나간지도 몰랐는데 그 사람을 갖다 복귀시키지 않았다고 내란으로 엮어서 그 사람 또 문제 삼고 지금 군과 공무원 모두를 박살내고 지금 1년 넘게 지금 계속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 내란으로 인해서.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너무 질리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그리고 뭐, 실제 이상민 뭐 장관이나 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진짜 검찰 구원량보다 훨씬 많은 그런 처벌을 받고, 이제 이 특검도 계속 1년 내내 하고, 이게 나라냐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노하고, 이럴수록 우리가 믿을 건 누구냐. 장도 대표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맞습니다. 카라님이 통통 튀는 멘트와 즐거움까지 함께하는 멸콩TV 국민의힘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통통 튀는 요일은 서민 교수님 나오는 금요일인 거 아시죠? 근데 오늘 손수준 대표님 너무 잘해가지고 저도 같이 내가 튀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무서워가지고 견제하느라고 내가 말을 더 넣고 있어 지금 원래 더 듣는데 오늘 더 들리가 더 심해졌어. 아니 근데 원래도 네. 금요일은 주말이니까 네. 주말 퇴근 시간이니까 우리가 10,000명 잘 못 넘거든요. 금요일은. 더구나 오늘은 설 전이야. 그래갖고 오늘 최고로 사람이 안 들어올 텐데. 다 고향 그렇지, 가시고 하는데. 고향 갈 텐데. 네. 오늘- 봅시다. 멸콩 화이팅. 네. 아직도 만을 유지하고 아직도 있어요. 많이에요. 네, 네. 이게 보수조 효과인가요? 아, 야. 우리 또 장예찬 부원장님께서 돌아오신 컴백 효과가 또 아닌가 싶은. 저는 손수조님 호를 만수조로 바꾸겠습니다. 네. 만수조. 저희가 이제 손수조 대변인도 여러분 뭐 특정 요일을 정하거나 아니면 주말 방송에 자주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조니까 수요일이 어떨까요? 네.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오고요. 우리 댓글로 아까 구독자분이 손수조 장군 같다 하셔가지고, 예, 또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니까 제가 또 힘차게 또 맞아요. 언제든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여장부입니다. 이 키는 작지만 옆에 있으면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손수조 뭐 대변인님한테 욕을 한다 그러면 그건 나를 욕하는 거야. 내가 손수조다. 내가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이분이 그동안 부당한 뭐 이런 건 많이 시달렸거든. 그래서 더 이상 난 참을 수가 없어. 아니 근데 부당함. 무조 대변인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좀 해보죠. 네. 당에 언제 입당하셨죠? 2011년에 입당을 했고요. 2012년에 이제 문재인 예, 대항으로 제가 그때 이제 출마를 출마했었죠. 바로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손수조 대변인이 15년을 우리 당에서 꾸준히라고 고생하면서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손수조 대변인 지금 장동혁 지도부니까 대변인을 하고 있지. 그 전에 원외였잖아요. 전 당직을 이번에 처음 네, 맡아봤어요. 당직이라는 걸 제대로 배려받지도 못했고 네. 고생만 하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청년 정치인이다 소장파다 하고 하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 운 좋게 된 사람 중에 손수조 대변인처럼 당에서 오래 고생한 사람 비견될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없죠. 뭐냐면 민주당은요, 여러분, 그 성추행한 장경태가 대학생 위원장 출신이에요. 같이 했었죠 청년활동. 저도. 이번에 네. 재선한 전용기 의원이 역시나 대학생 위원장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맞아. 그 대학생 위원장부터 당에 고생하며 비례대표든 좋은 지역이든 줘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대학생 때부터 나 당에 가서 대학생 위원장도 하고 열심히 해봐야지가 되는데 우리 당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고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이 아버지 백으로 누구 친해서 쑥 와서 10년 20년 고생한 청년 정치인들을 다 벙찌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이 당에서 10년 고생하는 게 다 바보짓인 거야. 그렇죠. 10년 고생해봤자 비례대표는 한지야.
불국힘이지. 뭐야 이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게 보셨죠? 얼마나 손수라는 잘해.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또 이게 장해찬 당하네. 뭐 네 이야기라고 저 고생 많이 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 이 당의 문화나 맞아요. 인재를 국회의원으로 네. 지방선거로 하는 시스템을 안 바꾸면 우리가 민주당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맞아. 제가 요 얘기를 7년 전 그 장동혁 위원장이 그대로 한 거야. 진짜? 근데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그 이거에 철학이 대해서 있잖아요. 그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지방선거 한번 지켜보시면요. 확실한 세대 교체, 제네레이션 자체를 좀 바꾸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장동혁 대표께서. 그런 세대 교체, 그다음에 정치 교체, 약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뭐 어떤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요것 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